메이저리그 괴물 타자들 사이에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눈에 확 띕니다. 볼넷 부문 수익권 선수에 오른 김하성의 눈이 이 정도로 좋은 겁니다. 김하성은 올 시즌 볼넷이 무려 47개인데요.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에서 4위에는 지난 동료인 후안 소토, 신계 선수인 에런 저지와 돌풍의 주인공 필라델피아 카일 슈와버, 프레디 프리먼 뿐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 김하성은 볼넷에 강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팬들도 시원하게 빵빵 치는 타구를 기대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볼넷은 대개 거포 유형 장타자들이 많이 얻어내는 기록입니다. 장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수들이 쉽게 승부를 들어가기 어렵고 조심스럽게 승부하다 존을 벗어나는 공이 많이 나와 볼넷을 주곤 하거든요. 홈런을 많이 치는 거포들 사이에서 김하성이 순수하게 눈으로 눈야구를 하며 볼넷을 골라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지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MBC 스포츠는 방송 중 김하성의 진기한 기록을 언급하며 투수들이 김하성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 타율 자체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다. 메이저리그 투수들 사이에서 김하성은 이미 경계 대상 선수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일부 억가들이 낮잡아봐서 그렇지 김하성도 지난해 17개에 이어 올해 벌써 10개의 홈런을 터뜨릴 정도로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거포 스타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죠. 뿐만 아닙니다. 김하성 선수의 6월 기록만 보면 타율이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도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여름부터 쫙 달려가는 슬로우 스타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김하성 선수의 레이스 시작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을 면밀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하성 선수는 기본적으로 투수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타입입니다. 타석당 투구수 4.1개로 규정 타석 타자 146명 중 25위로 상위 17.1%에 속할 정도로 짱짱한 선수인데요. 스윙도 쉽게 내지 않을 정도로 인내심 높은 선수기도 합니다. 스윙 비율이 36.9%로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 중 세 번째로 낮죠. 뿐만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존 스윙률이 54.2%로 가장 낮아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존을 벗어난 공에도 쉽게 배트가 따라가지 않아 일관성 있게 잘 골라내는 능력이 강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원래부터 김하성은 이 정도로 눈야구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키움 시절 7년간 통산 볼넷률은 10.4%로 같은 기간 리그 전체 10위를 기록하며 높은 편이긴 했지만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는 2021년 7.4%, 2022년 8.8%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은 1번 타자로 주로 나선 지난해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로 볼넷률이 급상승하더니 올해는 13.8%로 더 높아진 겁니다.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 218홈런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선구안으로도 유명한 추신수 선수조차 규정 타석 기준으로 김하성보다 높은 볼넷률을 기록한 게 단 2시즌뿐이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인지 김하성은 절정의 눈야구로 앞세워 올 시즌 86경기 타율 2할 2푼 8리, 10홈런, 38타점, 45득점, 47볼넷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율은 2할 때지만 출루율은 3할 3푼 6리로 1할 이상 높고 OPS도 7할을 꾸준히 유지하며 영양가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중장거리 타격에 출루 능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인지 현지 언론에서는 김하성의 지난해 타격폼을 바꾸며 타율을 올렸다면 올해는 눈야구 실력을 올리며 시즌 후 FA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구안이 되는 타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을 담보할 수 있다. 타격 슬럼프가 와도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꾸준한 출루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타자가 유격수라는 프리미엄 포지션이라면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극찬하기도 했죠. 김하성은 시즌 첫 한 달 반여 동안 0점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좀처럼 잘 맞지 않아 타율이 1할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특유의 호수비를 보여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선수들을 평가해보겠다는 한국인 억가들은 김하성은 유격수 감량이 안 된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며 욕했지만 김하성 흉은 역시나 보는 사람만 손해인 장사였습니다. 지역 매체는 한 발 더 나아가 김하성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샌디에이고를 배신하더라도 빨리 다른 팀과 재계약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충언을 날릴 정도입니다. 사실 진짜 뜻은 김하성이 떠나길 바란다기보다는 샌디에이고 구단이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긴 합니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구단의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선수들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 연봉 총액이 2억 4천만 달러를 넘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 세 번째로 비싼 팀이면서도 포스트 시즌 탈락이 머지않은 상황을 비꾸며 던진 말인데요. 실제로 샌디에이고는 마차도, 타티스, 보가츠 및 다르비쉬와 2030년대까지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계약이 묶여 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좋은 선수들을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한 시즌 만에 빠르게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3%에 불과하거든요. 지역지는 다소 강한 표현으로 김하성 보고 절대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샌디에이고는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선수 육성 및 분석 관련 직원들은 싹 다 갈아치워야 한다. 대대적인 직원 교체 없이 선수들과 재계약만 한다면 오히려 이 멋진 선수들이 멋진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일이 된다. 샌디에이고는 분석을 활용해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행복하게 야구하는데 준비나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참 상승세인 김하성을 이런 팀에 잡아둘 수는 없다라는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이었죠. 기자는 계속해 쉬지 않고 콕 짚어 교체해야 할 부분을 나열합니다.
검증된 베테랑들이 샌디에고에 온 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애틀란타, 템파베이, LA 다저스 등 다른 팀에 비해 선수 육성과 분석 수준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억불 계약에 힘쓰지 말라. 김하성에 3억불을 줘도 4억불을 줘도 그의 전성기를 빼앗을 뿐이다. 우리는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은 원하지만 야구 선수 김하성을 잃고 싶진 않다라고요.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는 김하성에게 202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 시기에 바짝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FA 도핑이라고 부를 정도로 끝내주는 플레이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김하성 선수는 지난 3월 LA 다저스와의 서울 시리즈 개막 2연전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4연전에서 15타수 6안타로 활약한 이후 무안타로 침묵하며 타율이 1할 6푼 7리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마음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통해 결국 다시 펄펄 날며 타율을 2할대로 끌어올렸죠.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인데요. 그래도 김하성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하성의 스탯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6월 기록입니다. MLB 공식 유튜브 채널도 이런 김하성의 활약에 집중해 특별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김하성이 6월 들어 기록한 홈런이나 결정적인 안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비에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 호수비 모습도 포함됐고요. 그야말로 김하성 단 한 명만을 위한 하이라이트 필름을 메이저리그 공식 유튜브에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극찬이었습니다. 김하성은 6월 한 달간 27경기에 출전해 2할 5푼 6리 타율, 3홈런 14타점, 15득점 2도루, OPS 7할 8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장타력이나 출루 능력에서도 준수한 모습으로 팀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난달 22일 밀워키전을 시작으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김하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며칠 전 메이저리그 FA 순위 상위 25인이라는 주제로 올 시즌 종료 후 FA로 풀리는 선수들의 랭킹을 매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고에서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후안 소토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하성은 8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죠. 기자는 김하성과 샌디에고는 다음 시즌 700만 불의 상호합의 옵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하성이 부상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거절할 것이 당연해 보인다. 김하성은 지난해 공격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뤄냈다. 엘리트급 주루와 수비, 선구안도 갖고 있다. 올해도 김하성의 파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성적은 아직 운이 따르지 않았다. 김하성은 독특한 슬로우 스타터다. 이번 겨울에 매우 많은 인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죠. 물론 올 시즌은 출발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김하성은 경험 많은 젠더 버거트를 밀어내고 1년 만에 주전 유격수 자리를 되찾았지만 타격에서 지난해만큼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김하성의 올 시즌을 퇴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홈런과 도루 누적 페이스만큼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여기에 타석당 볼넷 비율도 지난해 12%에서 올해는 14%로 늘었고 반대로 삼진 비율은 19.8%에서 17.7%로 줄었죠. 95마일 이상의 하드히트 비율도 26.7%에서 32.5%로 올랐습니다. 2022년과 2023년 3할의 전후로 기록했던 인플레이 타구 타율은 올해 2할 2푼 5리로 뚝 떨어졌죠. 이런 수치만 평균으로 돌아온다 해도 기록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동료와 감독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김하성 선수가 감을 되찾고 상승하는 모습 보며 흥분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